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의 꿀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별들에게 보내는 지구의 편지, 보이저입니다. 지금부터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단단한 땅의 감각을 잊고 중력이 없는 고요한 칠흑의 바다로 천천히 나아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야기는 1960년대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소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행성들이 아주 드문 춤을 추기 위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거대한 행성들이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한 줄로 늘어서는 시기. 이 기묘한 정렬은 176년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우주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이 경로를 이용하면 하나의 탐사선이 행성의 중력을 징검다리 삼아 태양계 끝까지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랜드 투어. 과학자들은 이 운명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내 손이 멈췄다.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176년, 인간의 수명으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시간이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인류는 22세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행성들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다. 마치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봐. 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 우리는 배를 띄워야 한다. 저 광막한 중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외로운 배를. 그렇게 쌍둥이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의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을 대신 짊어지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순례자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탐사선의 나사 하나, 전선 한 가닥을 조립할 때마다 기도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영하 200도의 추위와 치명적인 방사능을 견뎌야 하는 이 작은 기계에게 지구의 온기를 담아주려 했을 테니까요. 보이저호에는 특별한 임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먼 훗날 혹은 영겁의 시간이 흐른 뒤 마주칠지도 모르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에게 보내는 인사. 칼 세이건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지름 30cm의 LP판, 골든 레코드를 제작하기로 합니다. 이 금도금된 구리판에는 지구의 소리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 유리병 하나를 띄우는 심정이다. 이 병 속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우리의 전쟁과 고통을 담을 필요는 없다. 대신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담자. 빗방울이 잎사귀를 때리는 소리, 어머니가 아이에게 키스하는 소리, 고래가 심해에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모차르트의 음악. 이것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외롭지만 동시에 이렇게 풍요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자.
레코드에는 55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이 실렸습니다. 한국어로도 안녕하세요라는 앳된 목소리가 담겼죠. 또한 앤 드류안이라는 여성의 뇌파와 심장 박동 소리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이 전기로 변환되어 영원히 금속판 안에 새겨진 것입니다. 보이저는 차가운 기계 몸체 안에 인류 중 누군가의 가장 뜨거웠던 사랑의 기억을 심장처럼 품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1977년 늦은 여름, 보이저 1호와 2호는 지구의 중력을 뿌리치고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달을 지나고 화성을 지나 소행성대를 통과한 그들 앞에는 태양계의 제왕, 목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9년, 보이저가 보내온 목성의 사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구보다 더 큰 붉은 반점, 대적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대기는 물감을 풀어놓은 듯 현란한 줄무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성이 단순히 가스로 된 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라, 저 소용돌이 하나하나가 지구의 모든 태풍을 합친 것보다 거대하다. 그리고 저 위성들, 2호를 보라. 얼어붙은 죽은 땅인 줄 알았는데 유황화산이 폭발하며 우주로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다. 유로파의 표면은 갈라진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저 아래 거대한 바다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신의 캔버스를 훔쳐보고 있는 것이다. 보이저는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얻었습니다. 스윙바이, 마치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듯 목성은 이 작은 여행자를 더 먼 우주로 힘껏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보이저의 속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시속 6만 킬로미터, 총알보다 수십 배 더 빠른 속도로 깊은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1980년과 81년, 보이저 형제는 토성에 도착합니다. 태양계의 보석, 수천 개의 얼음 조각들이 빚어낸 고리는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보이저는 그 고리가 단순한 판이 아니라 수만 개의 얇은 레코드판처럼 촘촘히 나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키는 양치기 위성들을 발견했죠. 여기서 두 탐사선의 운명은 갈라집니다. 형인 보이저 1호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가까이서 관측하는 것이었죠. 타이탄에는 짙은 대기가 있어 생명체의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이탄을 보기 위해서는 태양계 행성들이 놓인 평면 궤도를 벗어나 위쪽으로 솟구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다른 행성들, 천왕성, 해왕성을 포기하고 영원한 외톨이가 되어 태양계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선택해야 했다. 타이탄의 비밀을 풀 것인가? 아니면 명왕성까지 갈 것인가? 우리는 타이탄을 택했다. 보이저 1호는 명령에 따라 궤도를 틀었다. 타이탄의 짙은 주황색 안개를 스치듯 지나가며 데이터를 보내왔다. 그리고 그는 형제와
작별했다. 더 이상 방문할 행성은 없다. 이제 1호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암흑과 상승뿐이다. 그 태양계라는 운동장 위로 높이 떠올라 홀로 캄캄한 천장을 향해 날아간다. 보이저 1호가 고독한 상행선을 타는 동안 동생인 보이저 2호는 묵묵히 원래의 길을 갑니다. 토성의 중력이 그를 다시 한번 밀어주었고 그의 목적지는 더욱 춥고 먼 곳, 천왕성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86년이 되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챌린저 폭발 사고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30억 킬로미터 밖에서 낭보가 날아옵니다. 보이저 2호가 천왕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에메랄드 빛의 푸른 행성, 옆으로 누워서 자전하는 기이한 세상, 그곳의 위성 미란다는 마치 거인이 찰흙을 뭉쳐놓은 듯 기괴한 협곡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마지막 종착지 해왕성. 태양빛이 지구의 900분의 1밖에 닿지 않는 어두운 곳. 그곳에서 보이저 2호는 시속 2000km로 부는 초강력 폭풍을 목격합니다. 태양은 이제 그저 유난히 밝은 별 중 하나로 보일 뿐이다. 위성의 온도는 절대 영도에 가깝다. 지구에서 보내오는 신호는 이곳까지 오는데 4시간이 넘게 걸린다. 해왕성이 푸른 얼굴을 뒤로하고 위성은 가속한다. 이제 모든 임무가 끝이 났다. 이 위성도 형제를 따라 이 따뜻했던 태양계를 떠나야 할 시간이다.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태양계 외곽으로 멀어지던 보이저 1호에게 지구의 관측소가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뒤를 돌아보라. 그리고 카메라를 켜서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찍어라. 기술적인 위험이 있었지만 칼 세이건은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카메라가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지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송된 사진 한 장. 태양 광선 속에 먼지처럼 부유하는 아주 작은 1픽셀짜리 점 하나. 저 점을 보라. 저것이 여기다. 저것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한때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 점 위에서 일생을 보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 확신에 찬 종교와 이념, 영혼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그 모든 것이 저 태양빛 속에 떠있는 먼지 티끌 위에 살다 갔다. 우주의 무한함 속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일 뿐이다.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아끼고 이 유일한 보금자리인 창백한 푸른 점을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 8월 보이저 1호는 마침내 태양 광계면을 넘어섰습니다. 태양풍이 멈추고 성간 우주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경계선.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최초로 태양계를 벗어나 인터스텔라 공간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2018년에는 보이저 2호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고독의 항해자가 되었습니다.
원자력 전지는 서서히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관측 장비의 전원이 꺼집니다. 2030년경이 되면 보이저는 지구와의 교신마저 끊어진 채 완전한 침묵에 잠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4만 년 뒤 보이저 1호는 길인 자리의 어느 별 근처를 지날 것입니다. 인류가 사라진 먼 훗날에도 보이저는 금빛 레코드를 품에 안고 칠흑 같은 우주를 유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노라고,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존재였노라고 침묵으로 웅변하며 말이죠.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보이저는 초속 17km의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독하지만 위대한 항해가 당신의 꿈속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광활한 우주 속에 우리의 이야기를 품은 배가 떠다니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평안히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별들에게 보내는 지구의 편지, 보이저입니다. 지금부터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단단한 땅의 감각을 잊고 중력이 없는 고요한 칠흑의 바다로 천천히 나아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야기는 1960년대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소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행성들이 아주 드문 춤을 추기 위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거대한 행성들이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한 줄로 늘어서는 시기. 이 기묘한 정렬은 176년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우주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이 경로를 이용하면 하나의 탐사선이 행성의 중력을 징검다리 삼아 태양계 끝까지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랜드 투어. 과학자들은 이 운명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내 손이 멈췄다.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176년, 인간의 수명으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시간이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인류는 22세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행성들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다. 마치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봐. 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 우리는 배를 띄워야 한다. 저 광막한 중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외로운 배를. 그렇게 쌍둥이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의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을 대신 짊어지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순례자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탐사선의 나사 하나, 전선 한 가닥을 조립할 때마다 기도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영하 200도의 추위와 치명적인 방사능을 견뎌야 하는 이 작은 기계에게 지구의 온기를 담아주려 했을 테니까요. 보이저호에는 특별한 임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먼 훗날 혹은 영겁의 시간이 흐른 뒤 마주칠지도 모르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에게 보내는 인사. 칼 세이건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지름 30cm의 LP판, 골든 레코드를 제작하기로 합니다. 이 금도금된 구리판에는 지구의 소리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 유리병 하나를 띄우는 심정이다. 이 병 속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우리의 전쟁과 고통을 담을 필요는 없다. 대신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담자. 빗방울이 잎사귀를 때리는 소리, 어머니가 아이에게 키스하는 소리, 고래가 심해에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모차르트의 음악. 이것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외롭지만 동시에 이렇게 풍요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자. 레코드에는 55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이 실렸습니다. 한국어로도 안녕하세요라는 앳된 목소리가 담겼죠. 또한 앤 드류안이라는 여성의 뇌파와 심장 박동 소리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이 전기로 변환되어 영원히 금속 판 안에 새겨진 것입니다. 보이저는 차가운 기계 몸체 안에 인류 중 누군가의 가장 뜨거웠던 사랑의 기억을 심장처럼 품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1977년 늦은 여름, 보이저 1호와 2호는 지구의 중력을 뿌리치고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달을 지나고 화성을 지나 소행성대를 통과한 그들 앞에는 태양계의 제왕, 목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9년, 보이저가 보내온 목성의 사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구보다 더 큰 붉은 반점, 대적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대기는 물감을 풀어놓은 듯 현란한 줄무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성이 단순히 가스로 된 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라, 저 소용돌이 하나하나가 지구의 모든 태풍을 합친 것보다 거대하다. 그리고 저 위성들, 2호를 보라. 얼어붙은 죽은 땅인 줄 알았는데 유황화산이 폭발하며 우주로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다. 유로파의 표면은 갈라진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저 아래 거대한 바다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신의 캔버스를 훔쳐보고 있는 것이다. 보이저는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얻었습니다. 스윙바이. 마치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듯 목성은 이 작은 여행자를 더 먼 우주로 힘껏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보이저의 속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시속 6만 킬로미터, 총알보다 수십 배 더 빠른 속도로 깊은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1980년과 81년, 보이저 형제는 토성에 도착합니다. 태양계의 보석, 수천 개의 얼음 조각들이 빚어낸 고리는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보이저는 그 고리가 단순한 판이 아니라 수만 개의 얇은 레코드판처럼 촘촘히 나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키는 양치기 위성들을 발견했죠. 여기서 두 탐사선의 운명은 갈라집니다. 형인 보이저 1호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가까이서 관측하는 것이었죠. 타이탄에는 짙은 대기가 있어 생명체의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이탄을 보기 위해서는 태양계 행성들이 놓인 평면 궤도를 벗어나 위쪽으로 솟구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다른 행성들, 천왕성, 해왕성을 포기하고 영원한 외톨이가 되어 태양계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선택해야 했다. 타이탄의 비밀을 풀 것인가? 아니면 명왕성까지 갈 것인가? 우리는 타이탄을 택했다. 보이저 1호는 명령에 따라 궤도를 틀었다. 타이탄의 짙은 주황색 안개를 스치듯 지나가며 데이터를 보내왔다. 그리고 그는 형제와 작별했다. 더 이상 방문할 행성은 없다. 이제 1호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암흑과 상승뿐이다. 그 태양계라는 운동장 위로 높이 떠올라 홀로 캄캄한 천장을 향해 날아간다. 보이저 1호가 고독한 상행선을 타는 동안 동생인 보이저 2호는 묵묵히 원래의 길을 갑니다. 토성의 중력이 그를 다시 한번 밀어주었고 그의 목적지는 더욱 춥고 먼 곳, 천왕성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86년이 되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챌린저 폭발 사고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30억 킬로미터 밖에서 낭보가 날아옵니다. 보이저 2호가 천왕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에메랄드빛의 푸른 행성, 옆으로 누워서 자전하는 기이한 세상, 그곳의 위성 미란다는 마치 거인이 찰흙을 뭉쳐놓은 듯 기괴한 협곡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마지막 종착지 해왕성, 태양빛이 지구의 900분의 1밖에 닿지 않는 어두운 곳, 그곳에서 보이저 2호는 시속 2000km로 부는 초강력 폭풍을 목격합니다. 태양은 이제 그저 유난히 밝은 별 중 하나로 보일 뿐이다. 위성의 온도는 절대 영도에 가깝다. 지구에서 보내오는 신호는 이곳까지 오는데 4시간이 넘게 걸린다. 해왕성이 푸른 얼굴을 뒤로하고 위성은 가속한다. 이제 모든 임무가 끝이 났다. 이 위성도 형제를 따라 이 따뜻했던 태양계를 떠나야 할 시간이다.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태양계 외곽으로 멀어지던 보이저 1호에게 지구의 관측소가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뒤를 돌아보라. 그리고 카메라를 켜서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찍어라. 기술적인 위험이 있었지만 칼 세이건은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카메라가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지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송된 사진 한 장, 태양 광선 속에 먼지처럼 부유하는 아주 작은 1픽셀짜리 점 하나.
저 점을 보라. 저것이 여기다. 저것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한때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 점 위에서 일생을 보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 확신에 찬 종교와 이념,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그 모든 것이 저 태양빛 속에 떠있는 먼지 티끌 위에 살다 갔다. 우주의 무한함 속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일 뿐이다.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아끼고 이 유일한 보금자리인 창백한 푸른 점을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 8월, 보이저 1호는 마침내 태양 광계면을 넘어섰습니다. 태양풍이 멈추고 성간 우주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경계선.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최초로 태양계를 벗어나 인터스텔라 공간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2018년에는 보이저 2호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고독의 항해자가 되었습니다. 원자력 전지는 서서히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관측 장비의 전원이 꺼집니다. 2030년경이 되면 보이저는 지구와의 교신마저 끊어진 채 완전한 침묵에 잠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4만 년 뒤 보이저 1호는 길인 자리의 어느 별 근처를 지날 것입니다. 인류가 사라진 먼 훗날에도 보이저는 금빛 레코드를 품에 안고 칠흑 같은 우주를 유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노라고,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존재였노라고 침묵으로 웅변하며 말이죠.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보이저는 초속 17km의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독하지만 위대한 항해가 당신의 꿈속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광활한 우주 속에 우리의 이야기를 품은 배가 떠다니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평안히 안녕히 주무십시오.